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의 이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기체 성질 공부했고요. 혼합 기체와 구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쌍극자 사이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산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결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자, 학습 목표는 이거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났을 때는 이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것을 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고사라든가 대학별 고사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쌍극자 사이의 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HCl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Cl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공유결합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수소가 있고 Cl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들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요 분자하고 HCl 요 분자하고 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요 부분을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분자 간. 그러니까 분자 내의 힘, 요 분자 내의 힘 있죠. 요 분자 내의 힘이 있고, 이거는 저 분자 간. 이 사이간 짰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요 힘, 분자 간의 힘,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 간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분자 내의 힘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공유결합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요 분자 간의 힘, 요걸 그럼 뭐라고 하느냐? 분자 간 힘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이 지금 쌍극자 사이의 힘, 분산력, 수소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쌍극자 사이의 힘이고, 누구를 분산력이라고 하고, 누구를 수소결합이라고 하느냐? 요것들을 구분해 봐야 될 텐데, 그죠? 분자 간 힘. 그러면, 분자 내의 힘과 분자 간 힘 중에서 누가 클 것 같습니까? 가해라고 하면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분자 내의 힘이 훨씬 더 커요. 공유결합이 여기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분자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들이 결합했다는 것들도 알고 있고, 공유결합하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고, 또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가 있다는 사실들도 알고 있죠.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가 있다. 그랬을 때 극성 분자들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쌍극자 사이의 힘이라고 그래요. 쌍극자 힘이라고. 얘는 무극성이니까 극을 띄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쌍극자 사이의 힘은 없어요. 얘는 그럼 단지 뭐냐?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우리가 거대 세계에서는 만유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미세계에서는 그것을 분산력이라고 해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을 분산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도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큰 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놓고, 그럼 수소결합은 뭐냐? 특별하게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것이 따로 있죠. 그 부분은 이따 나오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쌍극자 사이의 힘, 그 다음에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힘들은 요 분자하고 요 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힘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좀 봐보도록 하죠. 이제 눈 결정은 물 분자 사이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물이 증발하면 형체가 사라지는 것은 수증기 분자 사이에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물 분자와 같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을 생각을 해보면, 물 H2O 있어요.
H2O. 그럼 이거 분자량이 지금 18이라고 하죠.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량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력이라고 한다. 분산력이 작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물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 구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쪽에 얘네들이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있다라고 하면 요게 델타 마이너스, 이쪽이 델타 플러스, 이쪽이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요 힘. 요 힘은 여기서 봤을 때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은 분산력이라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적기적 인력이 있겠죠. 요 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쌍극자 사이의 힘이다. 쌍극자 사이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톤 FON과 수소 간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수소 결합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산력도 있죠. 질량이 있기 때문에 분산력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쌍극자 사이의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합력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자 간의 힘과 물질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자 간의 힘과 물질의 상태. 그러면 이쪽 고체가 액체가 될 때를 융해라고 얘기하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를 기화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용어 잘 정리를 해놓도록 하고요. 그러면 고체하고 기체 이쪽으로 갈 때 분자 간의 힘이 어떻게 되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분자 간의 힘은 여러분들 누가 클 것 같아요? 고체하고 기체에 있었으면 분자 간의 힘이, 얘네들은 고체가 더 강하겠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약함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분자 간의 힘은 고체가 강하고 기체가 약하다. 그 다음에 분자 간 거리 어때요? 분자 간의 거리. 고체하고 액체가 있을 때 분자 간의 거리는 그 고체가 가깝고 액체는 멀겠죠? 얘는 가까워. 여기가 멀다. 이렇게 되지. 기체가 더 멀고 고체는 가깝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분자가. 거리는. 그 다음에 평균 운동 에너지 누가 그랬어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고체는 작고 기체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겠죠. 작고 얘가 크고 이렇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 상태는 이게 작고 이게 높고, 에너지 상태가 얘는 낮고 얘는 높고 기체는 높고,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니까. 그럼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냐라고 했을 때,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면, 분자 운동 에너지와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분자 간의 힘, 이거와 분자 내의 힘이 아니라 분자 간의 힘이 있어요. 이거의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힘의 경쟁.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고, 분자 간의 힘이 있는데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질수록 기체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수록 기체 상태로 가진다. 그죠? 그리고 분자 간의 힘이 더 커서 운동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는다. 그럼 고체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분자 간의 힘의 경쟁으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가 결정된다. 이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분자 간의 힘이 운동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고, 얘는 반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 분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다 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분자 간의 힘, 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분자 간의 힘이 있어요. 분자 간의 힘이 있으면 고체는 누가 크다는 건가? 운동 에너지보다 분자의 기체죠. 여기 기체는. 그럼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 근데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뭔가요? 척도. 분자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척도가 절대 온도예요.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들어봤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힘은 뭐를 얘기하냐? 분자 간의 힘은, 얘 분자 간의 힘은 변화야, 안 변해? 이거는 고정돼 있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기체가 된다. 기체가 되는 것도 크다는 거죠. 그럼 액체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분자 간의 힘이,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또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씩 변한다.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체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고체, 이거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데, 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분자 간의 힘, 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분자 간의 힘이 있으면 고체는 분자 간의 힘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분자의 힘이 훨씬 더 크다. 고체는. 분자가 제자리에서 진동운동만 한다 하는 거예요. 분자 간의 힘이 액체보다 크게 작용한다. 모양이 일정하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씩 변한다. 온도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분자 간의 힘과 관련이다. 지금 온도에 따라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 온도에 따라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분자 간의 힘과 분자 간의 힘과 저 운동 에너지, 온도하고 분자 간의 힘의 경쟁이라고 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분자 간의 힘보다 커진다. 그럼 막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분자 간의 힘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고체가 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쌍자쌍자사의 힘 이랬는데, 쌍자쌍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한 분자에 존재하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쌍극자라고 한다는 얘기죠. 쌍극자. 전자가 염소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렇죠?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부분적인 플러스 전환을 띈다. 그래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플러스를 쌍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쌍극자 사이의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극자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자의 쌍극자와 이웃한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얘기한다.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모멘트가 큰 분자일수록 쌍극자 사이의 힘이 강하고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쌍극자 사이의 힘,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큰 분자일수록 쌍극자 사이의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음성도 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쌍극자 모멘트 값이 단어를 디바이라고 쓰기 때문에 D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다. 쌍극자 모멘트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크죠. 커지면 끓는 점도 어때요? 끓는 점도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하고,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뮤로 나타내서 전하량의 거리를 나타내요. 뮤 Q 곱하기 R 이렇게 나타내는데,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다라고 하면 끓는 점이 어떻다는 거예요? 끓는 점도 높다는 얘기야.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끓는 점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의 척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끓는 점이나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 간의 인력도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즉 전기 음성도 차가 크면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끓는 점이 높고 분자 간의 인력도 크다는 얘기다는 얘기죠. 쌍극자 모멘트하고 끓는 점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다. 분자량하고 지금 여기 이게 상관관계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겠지만 44에서 50 됐고 50에서 41 이렇게 분자량이 차이가 나죠. 좀 끓는 점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또 이것들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 분자가 극성을 띠는 까닭은, 염화수소가 극성을 띠는 까닭은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 사이의 전기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유전자쌍을 체크하고 끌어당기는 정도를 전기음성도라고 했잖아요. 이때 분자내에 나타나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쌍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한다. 양전하와 음전하의 쌍을 쌍극자라고 얘기한다. 쌍극자 힘이 나타나는 분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어야 된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같은 원소끼리 있으면 무극성이 되잖아요. 쌍극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하면 쌍극자 힘이 나타나지 않는 분자에 비해서 끓는 점이 높다는 거죠. 분자량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하면 쌍극자 사이의 힘, 그러니까 극성 분자가 있고 무극성 분자가 있다라고 하면 극성 분자가 더 끓는 점이 높다는 거예요. 분자 간의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비슷하다고 하면 분자 간의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분자 간의 힘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자, 분산력이라는 말 나와요. 분산력. 편극이라는 말. 분자 내에서 전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그래서 편극이 잘 되는 정도는 분자량 및 분자의 모양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분자 내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현상을 편극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는 전하를 띄고 있지 않잖아. 띄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전자가 확 치우쳐서 이렇게 편극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생성된다는 거야. 편극 뭐라고요? 치우침. 자, 전하가 분포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이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야. 여기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지.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서 유도 쌍극자 분자들에서 유도 쌍극자라고 해요. 이렇게 편극이 일어나서 생성된 쌍극자가 가까이 있는 다른 분자에 영향을 주어 또 다른 쌍극자가 유도되는데, 유도된 쌍극자, 얘가 유도된 쌍극자에 의해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분산력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건 극성 분자가 아니야.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인데 얘가 편극이 일어났어요. 전자가 어느 쪽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치우쳤다는 거야.
치면 얘가 쌍극자가 됐잖아. 쌍극자가 되니까 옆에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얘가 쌍극자 극을 띠게 되는 그걸 유도된 쌍극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분산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자 사이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 세계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만일력, 미세계에서는 분산력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런데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극성 분자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분자에서 작용한다.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자. 그러니까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모두 얘기하는 거야. 모든 분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력 하면 평극 현상에 의해서 생긴 유도 쌍극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기적 인력을 얘기하는데 만인력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표는 여러 가지 할로겐 원소의 분자 모형, 분자량, 끓는 점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기 분자량을 보면 분자량이 커질수록, 그죠? 분자량이 커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는데 끓는 점도 이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도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죠? 끓는 점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분자량과 이 끓는 점은 얘네들이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까 극성 분자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극성 분자. 분자량과 끓는 점이 절대로 비례하지 않죠. 쌍극자 모멘트가 끓는 점과 비례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극성 분자는 분자량과 끓는 점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할로겐 원소의 분자량과 끓는 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까닭을 토의해보자 했는데 할로겐 분자 한번 볼까요? 할로겐 분자 있다. 할로겐 분자 뭐가 있어요? 분자들이니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분자량을 비교해보면 플로린보다는 염소, 염소보다는 브로민, 브로민보다는 아이오딘 이렇게 크겠죠. 그러면 저렇게 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자량이 크면 이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크면 무엇도 커져요? 분산력도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도 커진다. 분산력이 커지면 이것들의 끓는 점도 높아진다.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 간의 힘의 척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했냐?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분자량이 크다는 것은 전자수가 많다는 얘기야. 전자수가 많다는 얘기는 쌍극자 유도되기가 쉽다는 거죠. 전자가 많이 흐르니까 치우쳤을 때 쌍극자로 유도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고 분산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근데 왜 그러냐?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전자수가 많다는 얘기는 편극에 의해서 유도 쌍극자가 만들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전자가 많기 때문에. 만들어져도 또 강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교과서 읽어보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할로겐 원소의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해보자
이랬는데 지금 선생님 한 얘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로전원소에 끓는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자량이다.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분자 간의 힘이 증가하므로 끓는점이 높아진다. 근데 분자 간의 힘이 왜 증가해? 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편극되기가 쉽다. 그죠? 편극돼서 쌍극자가 유도되기 쉽다는 얘기가 있어요.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분자량이 클수록 모양이 넓게 퍼진 것일수록 분산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자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것들이 분자량이 큰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분자량이 크면 분산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모양이 커요. 넓적할수록 클수록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분자량이 클수록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플루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모양이 클수록 이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요거 펜테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펜테인이 있는데 노멀 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이 있다고요. 노멀 펜테인은 하나로 길쭉하게 나타내는 거고 이소는 이렇게 하나 가지가 있는 거죠. 펜테인 5개인데 5개가 탄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 것을 노멀 펜테인이라고 하죠. 이소펜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오펜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네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이라고 해서 손바닥 있을 때 손바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똑같은 손이지만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접촉 면적이 크죠. 이걸 떼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접촉 면적이 작을수록 분자 간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노멀 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이 있을 때 네오펜테인으로 갈수록 동그랗게 돼서 접촉 면적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볼 때는 이렇게 노멀, 이소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양이 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넘어가서 이거 보죠. 펜테인이 있어요. 뷰테인이네요. 자, 뷰테인 모양이 지금 이거 메텐이고 이거 뷰테인이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은 얘가 더 커. 뷰테인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분산력도 뷰테인이 더 크고 끓는 점도 뷰테인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근데 여기서 노멀 펜테인이 있단 말이야. 노멀 펜테인하고 네오펜테인이 있다. 아까 이렇게 된 것을 얘기한 거. 이렇게 접촉 면적이 얘가 저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분자량은 얘네들 2개가 같죠. 탄소 5개, 수소 12개짜리니까. 분산력은 누가 크다고요? 접촉 면적이 큰 거. 모양이 넓적할수록. 그 다음에 끓는 점도 분산력과 비례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메테인하고 이쪽 메테인에서는 지금 분자량이 크면 우리는 분산력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분산력이 크면 끓는 점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얘네들은 분자량이 지금 같아. 그죠? 분자량이 일정한데 네오펜테인, 노멀 펜테인의 분산력이 크고 끓는 점이 더 높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자량이 얘네들이 일정하다고요, 지금. 분자량이 일정한데 왜 노멀 펜테인이 끓는 점이 높으냐?
끓는점이 높으냐 하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을수록 편극이 잘 된다.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을수록 편극이 잘 일어난다. 그죠? 편극이 잘 된다. 편극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도 쌍극자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말 펜테인, 네오펜타인의 분자량은 같지만 분산력은 노말 펜테인이 잘 일어난다. 분산력이 노말 펜테인이 크다. 그러면 분산력이 크면 끓는 점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니? 분자량이 일정한데 왜 편극이 잘 돼?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을수록 편극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자량이 큰 애가 여기 지금 요거 아니죠. 분자량이 큰 애가 분산량이 더 큰 것은 전자가 많기 때문에 편극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서 작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쌍극자 사이의 힘에서도 분산력은 나타나요. 그죠? 분산력은 나타난다.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산력이 쌍극자 사이의 힘보다 작다. 분자량이 큰 무극성 물질의 경우 분자량이 작은 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소, 헬륨, 메테인, 질소, 산소의 분산력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봐라. 이랬어요. 지금 처음에 수소하고 헬륨하고 비교해볼게요. 수소하고. 지금 끓는 점부터 선생님이 얘기해줘보면, 수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3이에요. 마이너스 253도씨야. 헬륨은 얼마냐면, 헬륨은 마이너스 269예요. 마이너스 269도씨야, 헬륨이. 메테인이 얼마냐면, 메테인은 마이너스 164예요. 마이너스 164도씨야. 그 다음에, 질소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96도씨예요. 마이너스 196도씨라고요. 산소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83도씨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소하고 헬륨 봤을 때 수소의 분자량은 2란 말이야. 헬륨은 얼마냐면 분자량이 4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분산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더 높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더 높다. 그러면 분자량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요. 분자량을 한번 비교해보자. 분자량을 비교해보면 수소하고 헬륨이 있으면 헬륨 분자량이 더 크더라는 얘기야. 그런데 분자 크기가 어떠냐? 분자 크기가 있으면 수소 이원자 분자죠. 이건 단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수소가 더 분자 크기가 크다. 그러면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에도 영향받고 분자 크기에도 영향을 받잖아. 그런데 분자 크기에 분자량 비슷하다고 하면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 크기에 영향을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력은 누가 더 커야 돼? 수소가 있고 헬륨이 있었으면 수소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산력이 크면 끓는 점, 보일 포인트도 어떻게 커야 돼? 수소하고 헬륨에서 수소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높잖아요. 그렇죠? 또 이쪽에 와서 보면 메테인과 산소 한번 비교를 해보죠. 메테인과 산소. 지금 메테인이 있어요. CH4. 이거 분자량이 16이야. 그 다음에 산소는 분자량이 32야. 그렇죠? 다시. 그럼 이것들의 분자량을 한번 생각해보면 메테인하고 산소가 있었으면 산소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산소가 더 크다. 분자량이 지금 산소가 더 크다. 근데 분자 크기는 CH4가 분자 크기가 CH4가
산소가 이렇게 있었으면 CH4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럼 분자량도 분자 크기에도 분산력 영향을 받죠. 그런데 끓는 점은 분산력은 누가 크냐? 분자 크기가 큰 애가 더 크다는 거야. 분산력은 여기서 CH4 그 다음에 산소 분자 크기도 꼭 생각을 해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끓는 점이 CH4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었으면 메테인이 더 크다. 메테인이 더 크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헬륨이 있어요. 헬륨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수소 되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메테인 이런 식으로 분자량과 차이가 있는 것들 분자 크기 가지고도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하게 이거는 좀 더 보시면 봐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에는 무엇이 있는지 쓰고 그 힘에 영향을 주는 것. 자,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분산력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 힘에는 무엇이 있는지 써라 이랬는데 이 힘 분자 간의 힘 이게 무슨 힘이에요? 분산력이라고 한다는 거지. 분산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 뭐가 있어요? 분자량 하고 분자 모양이 있다. 분자량과 분자 모양이 있더라. 분자 모양이 있다. 프로페인은 메테인보다 분자량이 커서 분산력이 클 것이고 분산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죠. 끓는 점이 높다. 끓는 점이 높다. 요것도 해줘야 되겠지? 끓는 점이 높다. 자, 선생님이 하나만 여기다가 문제를 하나 적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산소가 있어요. 여기 플로린이 있어. 산소가 있고 플로린이 있고 그 다음에 HCl이 있고 그 다음에 HBr이 있고요. 그 다음에 H2O가 있다. 근데 이거 분자량을 보면 분자량이 여기 32야. 그 다음에 여기 40이야. 여기 36.5야. HBr이 얼마냐면 81이야. 요게 18이야. 분자량이 저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끓는 점이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고 요게 D고 요게 E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이런 관계에 있으면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여기서 왜 끓는 점이 높으냐?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분산력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분산력만 있으니까 분산력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또 여기서 얘네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 분자량이 좀 비슷한데 극성 분자하고 이건 무극성 분자고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하면 무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 사이가 있으면 극성 분자는 쌍극자 사이의 힘과 분산력,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쌍극자 사이의 힘 요거 지금 요거예요. 지금 요거라고 하는데 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야. 그쵸? 극성 분자인데 요것은 쌍극자의 힘보다도 요런 것들을 우리가 극성 분자 사이의 힘이지만 이거를 분산력이라고 분자량이 얘가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분산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왜 그러냐? 물이 무슨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수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수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 따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해놔요. 여러분들 그 학습 자료에는 내용이 있고 밑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 빈칸을 이용해서 필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자, 수소결합. 수소결합이라는 정금성도가 크고 크기가 작은 산소, 질소, 플로린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한 분자에서 한 분자의 비공유전자쌍과 다른 분자의 수소 원자쌍에 작용하는 힘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 FON이라고 하는 FON 여기서 플로린, 산소, 질소예요. 요것들의 공통점 정금성도가 4.0, 3.5, 3.0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정금성도가 아주 큰 애들인데 이거를 X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것들은 공유전자쌍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쪽으로 확 더 당기는 힘이 크죠.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이 커서 얘네들이 이것들의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환은 더 강하게 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 H하고 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자가 이쪽으로 많이 끌려가 있을 테니까 얘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더 강하게 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더 강하게 띈다. 그러면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하고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가 더 강하게 띄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게 폰이라는 거지. FON, 폰, 수, 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때 이게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것이 수소결합이에요. 뭐라고요? 폰, 수, 폰 이렇게 돼야 돼요. 폰, 수, 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CH4가 있어. CH4가 있고 얘가 물하고 이렇게 결합했다고 봐봐요.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수소결합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폰이 돼야 돼. 예? 폰. 이거 폰 되지만 이거 수소결합? 이런 것들은 수소결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소결합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폰수폰 이렇게 되고 수소결합은 결합력이 매우 크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물이 있어요 지금. 플로린과 수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FON 중에 하나죠. 폰수폰 이게 F 아니야. 그죠? 폰수폰 이렇게 된다. 여기 산소 있죠? 폰수폰 이렇게 산소. 폰수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자, 수증기 상태의 H2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작용할지 토해보자. 그러니까 수증기 상태라고 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매우 멀어서 수소결합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지금 수증기 상태라고 했으니까 수증기 상태니까 H2가 수증기 상태일 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H2가 수증기 상태라고 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거의 작용하잖아요. 수소결합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자, 생명체 내에서 수소결합하고 있는 것들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 그 다음에 단백질의 어떤 나선 구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참고를 하고요. 수소결합은 쌍분자 사이의 힘의 10배 정도, 분산력의 한 100배 정도로 강하다.
분산력의 100배 정도로 강하다. 분자량 비슷할 때 끓는 점은 그러니까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다. 수소결합이 쌍극자 사이의 힘보다 10배 정도 크다. 그 다음에 분산력보다는 100배 정도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됐다. 자, 다음 이런 그래프 한번 봐볼까요? 이런 그래프를 봐보면 수소화물에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수소화물에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주기죠.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것들이니까 탄소화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분자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이것도 분자량이 커지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얘네들까지 쭉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이 노랗게 그려진 것들. 이것들은 지금 분자량이 크죠. 분자량이 커졌어요. 분자량이 커지면 우리가 뭐가 커진다고요? 분산력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끓는 점도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산력이 커져서 분자량이 커져서 분자량이 커서 분산력이 커지고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분자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끓는 점이 확 높아진 것은 뭐 때문이다라고요? 혼수폰이잖아요.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다.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정리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에서 10조 원소의 수소화물은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까닭을 설명해봐라.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요. 수소화물이 있어요. 14에서 17조. 자, 요런 거죠. 지금 14조, 15조, 16조, 17조 이런 관계. 그래서 여기서 수소화물은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변하느냐. 수소결합을 제외하고는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요? 이걸 제외한다고 했죠? 이것들은 무슨 결합을 하고 있었죠? 수소결합을 하고 있었잖아. 얘네들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분자량이 클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분산력이 커졌고, 분산력이 크고, 분산력이 크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력이 커지는 이유도 알아요. 전자가 많기 때문에 편극되기가 더 쉽다는 거죠. 분자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 HF, NH3 이런 것들의 끓는 점은 각각 같은 쪽의 다른 수소화물보다 특별히 높은 까닭은 무슨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수소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수소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주기 원소의 수소화물에서 H2O, HF, NH3에 비해서 메테인의 끓는 점은 다른 경향을 보인다. 메테인의 끓는 점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추론해보자. 2주기 원소의 수소화물에서 까닭이 무엇이냐. 메테인이 끓는 점. 얘네들은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지금? 수소결합했죠.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로 분산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럴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메테인은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로 무슨 힘만 작용해요? 분산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죠? 분산력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산소, 질소, 플로린의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그러니까 폰과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 사이에는 무슨 결합이 작용한다고요? 수소 결합이 작용한다. 자, 이것들의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써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H2, 수소하고, 얘는 특별하게 수소 결합을 하는 애잖아. HCl이 있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분자량은 작지만 이거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끓는 점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2고, 이거는 36.5잖아. 분산력 때문에 이렇다. 얘가 이거 차이는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